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병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서 한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백반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니 미리 포기하시긴 이릅니다. 오늘은 백반증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 치료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긴 어렵고요. 피부가 하얗게 된다고 모두 다 백반증은 아닙니다. 백반증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멜라닌 세포를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을 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으로는 원형 탈모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질환들이 있죠. 물론 이런 면역 이상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는 질환으로 정리를 하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자가 면역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외상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반증은 주로 손이나 발 그리고 얼굴, 입술 주변 등에 잘 생기는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에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동전만하게 작은 크기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백반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분절형과 비분절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절형은 피부 분절을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더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하고 몸 한쪽 편에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되게 빠르게 번지고 1, 2년쯤 지나면 멈추는 경과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백반증 전체 환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분절형은 분절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비분절형은 다시 국소형, 말단 안면형, 보통형 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비분절형의 경우에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경과가 수년 이상 지속되거나 호전되었다가도 또 악화되고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전염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절대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같이 수영장을 가거나 같이 지낸다고 해도 당연히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저는 난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료가 쉽지 않은 건 맞지만 분명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무서운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꽤 높잖아요. 백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좋은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을 보면 나이가 어리거나 단발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3, 4개월 안에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꼭 어리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범위가 넓어도 빨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좋은 경과를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병한 지 1년 이내가 황금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치료를 하면 치료 성공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방치돼서 나중에 치료를 하면 치료 확률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치료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것은 자외선 치료, 광선 치료입니다. 이게 백반증 치료의 핵심인데요.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정상 멜라닌 세포의 이주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자극하는 원리의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 장비 그리고 전신 광선 치료기를 들 수 있고요. 백반증의 침범 범위와 심한 정도에 따라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등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안전하고 좋은 치료이고요. 임산부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치료입니다. 치료 횟수는 주에 1회에서 2회 정도를 가장 추천드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병원을 계속 방문을 해주셔야 하고 국소 부위 치료에 더 효과가 좋은 엑시머 레이저의 경우에는 구비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많기 때문에 거주지 근처의 병원 중에서 엑시머 레이저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미리 찾아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단기간 도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없는 연고를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저는 타크로리무스 성분의 연고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토픽이라는 연고인데요. 프로토픽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고 스테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도포를 하더라도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같은 그런 피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포제는 백반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를 복용하기도 하는
하는데요. 물론 경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약물 복용이 필요한 정도인지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잭 이니비터라는 새로운 계열의 약도 나왔고요. 여러 질환에서 쓰고 있고 백반증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잭 이니비터 중에서도 FDA 승인을 받은 룩솔리틴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은 보험 적용이 잘 되지 않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문제가 있고요. 부작용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는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정상적인 피부, 색소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피부를 떼어내서 모내기 하듯이 이식을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주로 귀 뒤쪽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정상 피부 부위를 공엽으로 하여서 표피를 떼어내고 이것을 백반증이 있는 부위에 옮겨 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1년 이상 크기 변화가 없고 새로운 병변 발생이 없는 안정형 백반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나여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면 치료 효과가 당연히 더 좋아지게 됩니다. 먼저 음식, 특별히 가릴 건 없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나 토마토,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키위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인삼이나 홍삼과 같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햇빛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외선, 그 중에서도 UVB는 백반증 치료에 쓰이기도 하지만 과한 자외선 노출은 멜라닌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너무 높여서 백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백반증 부위는 멜라닌이 없어서 강한 자외선을 너무 오래 쬐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그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에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 특히 입술의 백반증은 립밤 형태의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 병원에서 엑시머 레이저나 전신 광선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직접 햇빛을 보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낮에 강한 햇빛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5에서 10분 정도 약한 햇빛 노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분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은 부위에 새로운 백반증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끼는 옷은 피하시고 세수할 때도 너무 세게 하는 건 피하시고요. 때밀이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염색약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PPD라는 성분이 있는 염색약들이 있는데 이 PPD가 주로 접촉 피부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서 백반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따라 백반증이 발생한 케이스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들은 오히려 치료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분절형 백반증의 빈도가 높고 발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발견하시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치료를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급격히 번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반증의 주된 치료인 엑시머 레이저와 같은 자외선 치료는 아이들에게도 매우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치료를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걱정하시는데요. 피부에 뭔가가 생기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전염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께 꼭 전염되진 않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체육 시간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고 수영장도 다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반증은 외모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 상담도 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지금의 모습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것으로 아이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백반증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해 봤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다니시는 와중에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이상 그걸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주기적으로 다니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반증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심하게 퍼지고 나면 완전 원래 피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백반증으로 고민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